취업이 보인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취업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상주 적십자에서 임상병리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RC와의 경력이 3년 이상, 외국어 성적 우수자, 정보 사무 분야 적십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2월 16일까지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단기 행정 보조직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무관하고요. 모집 기간은 12월 10일까지입니다. 국립대구박물관에서 공무직 근로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전기 분야는 전기 관련 학과 졸업자로 전기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3년 이상 실무 경력자가 지원할 수 있고요. 미화 분야는 조경 장비 조작이 가능한 분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2월 6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립나주박물관에서 청원경찰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청원경찰 1년 이상 근무 경력자 또는 경찰학과 등 관련 학과 학위 이수자, 또 공인 무도 단증 소지자, 경비지도사 및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정보화 관련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 마지막으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4급 자격증 소지자 중 해당 사항이 있는 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은 12월 12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싱크로나이즈드 선수 겸 코치인 김혜은님과 또 취업 조언해 주실 최수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혜은 선수 저희가 일부 VCR 때도 잠깐 만나 뵙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겨 싱크로를 가르치고 있는 김예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7살 때 피겨 스케이팅을 처음 시작해서 6학년 때까지 선수 생활을 했고요. 그다음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2학년 때까지는 싱크로나이즈드 피겨 스케이팅을 배웠습니다. 지금은 롯데월드에서 싱크로 피겨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 선수라고 하면 일부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익숙한 직업은 아니거든요. 네. 이 직업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계기가? 처음에는 싱글 피겨 스케이팅을 시작을 해서 선수 생활을 하다가 좀 잠깐 선수 생활을 쉬고 있었어요. 네. 근데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싱크로 팀에서 회장님께서 연락을 하셔서 한번 싱크로라는 다른 종목을 해보지 않겠냐 연락을 하셔서 처음 가보게 됐거든요. 네. 처음에는 되게 싱글 스케이팅이랑 다른 점이 많아서 힘들었었는데 이제 여러 번 연습을 하고 친구들과 친해지다 보니까 매력을 느끼게 돼서 싱크로나이즈드 피겨 스케이팅 선수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싱글 피겨 스케이팅이 있고 또 말씀하신 싱크로나이즈 스케이팅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종목의 차이가 있다면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피겨 스케이팅은 싱글 피겨 스케이팅이고요. 그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선수가 김연아 선수이죠. 예. 김연아 선수는 싱글 피겨 스케이팅을 하면서 선수 개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싱크로나이즈드 피겨는 팀 단위로 운영이 돼요. 싱글과 반대로. 네. 그래서 선수 개인의 이름보다는 팀 이름으로 분류가 많이 되고 우리나라에는 팀 엔젤스나 팀 블레싱 등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종목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경기 인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싱글은 한 명이 연기를 하지만 싱크로나이즈드 피겨는 16명이 함께 연기를 합니다. 또 차이가 나는 것은 보여주는 스케이팅 기술인데요. 싱글 피겨 스케이팅은 스핀이나 점프를 주로 해서 점수를 받지만 싱크로나이즈드 피겨는 블록, 라인, 윌, 서클과 같은 모양을 만들어서 대형을 정확히 맞추는 걸로 채점을 받아요. 알겠습니다. 일부에서 유진 학생이 또 친구였잖아요, 두 분이. 그때 이야기해 줬는데 수능을 굉장히 좀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운동선수가 된다고 했을 때 주변에 반대 같은 건 없었나요? 사실 가족들의 반대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어머니께서는
공부랑 운동을 같이 하는 걸 더 응원을 해주셨고 네.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같이 일정에 참여해 주시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도 제가 피겨 배우는 걸 좋아하시고 네. 또 그 와중에도 공부를 같이 하라고 자주 격려를 해주셨고요. 저는 가족들보다는 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는 걸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오. 제가 특기자로 입학한 것도 아니고 저희 학교가 운동부가 있는 학교가 아니어서 이제 학교에 선수를 소속시켜서 놓는 거를 꺼려 하셨어요. 학업 성적이 떨어져서 대학 입시에 안 좋은 영향을 줄까 봐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학업이 우선이신 분들이니까 많은 걱정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반대들을 좀 어떻게 이겨내셨는지도 궁금하네요. 대한체육회 선수 등록을 하려면 학교장과 선생님들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과 저와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여러분이 모여서 제가 학업 성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운동선수 생활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오. 네, 선수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계속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렸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결국에는 믿어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셨던 것 같아요. 와, 그 운동 활동을 하면서도 성적을 계속 올렸다는 게 저는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정말 대단한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싱크로나이즈 스케이팅 선수가 되려면 교육도 받아야 될 테고 훈련도 받아야 될 텐데 어떤 과정들이 필요할까요, 교수님? 그 싱크로나이즈드 이 스케이팅 선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그 어린 나이에 입문하는 게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네. 유연성이라든가 이런 게 기본적으로 어릴 때부터 좀 익숙해져 있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뭐 유치원 무렵부터 이렇게 좀 입문한다면 피겨에 대해서 이제 입문한 다음에 뭐 그다음에 기본적인 기술들 있죠. 스케이팅 기술이라든가 점프나 스핀 같은 것을 일단 배우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보다 내가 전문적인 선수를 한번 성장해 보고 싶다. 전문적인 길을 밟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우리 김예원 코치님처럼 뭐 이렇게 병행한 경우도 있지만 특기자로서 가는 경우가 오히려 더 전문성을 기르기에는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김혜은 코치님 같은 경우는 특기자로 입학을 한 케이스가 아닌데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요? 저는 학교 면에서는 특기자로는 한 번도 진학을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 이제 훈련이나 대회 때문에 공문 같은 게 많이 오면 일정을 배려해주는 쪽으로 많이 같이 학교를 다녔던 것 같아요. 피겨는 7살 때 집 근처에서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선수 생활을 결정한 다음에는 과천에 있는 팀으로 옮겨서 전문적으로 운동을 했었어요. 알겠습니다. 싱크로나이즈 스케이팅 선수 관련 자격증이 또 있다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싱크로나이즈드 이렇게 대회 나가기 위해서는 대한빙상연맹에서 이제 예. 소속된 사람만이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인정하는 급수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초급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1급부터 이제 8급까지의 급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4급 이상이면 아주 고급으로 네. 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묶어서 1급과 뭐 이렇게 3, 4급 이렇게 묶어서 이게 대회를 치러서 그 경쟁을 시킨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상위권 선수들을 이렇게 선발을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국가대표 이게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 선수는 없는데 이게 아마 저기 올림픽에서도 아직 시범 종목인 거고 하니까 앞으로 좀 더 대중화가 되면은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빙상연맹에서도 좀 더 많은 육성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 직업적인 측면에서의 싱크로나이즈 스케이팅 선수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피겨를 하면서 운동 기술적인 측면과 예술적인 측면을 둘 다 다룰 수 있는 게 싱크로나이즈드 피겨 스케이팅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피겨 선수들을 채점할 때 기술 점수랑 예술 점수를 나눠서 채점하게 되거든요. 음악이나 안무 같은 예술적인 요소와 특정 운동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요소를 함께 보여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또 피겨 선수, 특히 싱크로 피겨 선수를 하면서의 단점은 종목의 저변이 넓지 않다는 것에서 생기는 것 같아요. 훈련을 많이 해도 이를 보여줄 수 있는 공연이나 대회 장소가 별로 없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럴 때 의욕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조금은 좀 막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이라는 거는 하루도 쉬어서 안 되고 계속해서 훈련을 거듭해야 될 것 같거든요. 좀 선수로서의 하루의 일과는 좀 어떻게 되시는지요? 싱크로나이즈드 피겨 선수들은 개인 연습과 팀 연습이 모두 필요한 종목입니다.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팀 연습이 많이 필요한데 팀원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6명이에요.
그리고 다들 다른 학교를 다니고 있고 나이대도 다 다르기 때문에 다 같이 모여서 연습할 시간을 맞추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팀 연습은 보통 주말을 활용하고 또 대회가 가까워져서 평일에 연습을 많이 추가하게 되면 밤 새벽이나 아침 새벽을 많이 이용해요. 싱크로 피겨 선수는 결국 학교 생활은 일반 학생들과 똑같이 하고 피겨 연습을 남들 잘 때 추가로 하는 거죠. 그리고 개인 기술이 부족하다 싶으면 개인 레슨을 더 받고 연습을 더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겠다. 이야기를 들을수록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체중 관리나 이런 자기 개발을 혹독히 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싱크로 피겨 선수도 비슷합니까? 사실 싱크로 피겨 선수들에게 체중 관리는 아주 필수적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체력이나 근력에 영향을 줄 만큼 살이 쪄서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싱글 피겨 선수들처럼 매일 점프를 뛰어야 하는 스포츠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혹독한 관리까지는 필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반면에 싱글 피겨 선수들은 체중 관리를 엄청 혹독하게 하는 걸로 들었는데요. 제가 싱글을 배울 때는 거의 10년 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식단 조절을 굉장히 심하게 했었어요. 식사를 코치님과 함께 하면서 정해진 양만 하게 하셨는데 그 정해진 양도 거의 초밥 2개 막 이렇게 굉장히 적은 양을 먹게 해주셨고 특히 전지훈련 같은 데 가면 밤에 잠자기 직전에 몸무게를 재고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몸무게를 재서 그 밤 사이에 잠자는 동안 선생님과 만나지 않는 동안 또 뭘 먹지 못하게 많이 통제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딴 것보다 먹는 거 적게 먹으면 전 진짜 안 되거든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 싱크로나이즈드 피겨스케이팅 선수. 이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좀 여러 가지 경험이나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좀 추천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처음에는 스케이트를 접하는 기회를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또 피겨를 배울 때 도움이 되는 다른 걸로는 대표적으로 무용들이 있어요. 무용을 하면 유연성과 표현력이 많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발레가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 요즘엔 피겨 선수들이 현대무용 쪽으로도 많이 같이 배우고 있고요. 그래서 피겨 선수가 되기 위해서 무용도 함께 경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무용도 예술이고 사실 이 싱크로나이즈드 피겨 스케이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예술성을 많이 보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 좀 한 작품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연습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한 작품을 완성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한 작품을 구상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상황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어떤 인원이 그 해 대회를 나갈 수 있는지 고정하는 게 어려워서 비교적 오래 걸리는 편이고요. 제가 미국에서 활동하는 팀의 프로그램 만드는 캠프를 갔었는데 그때 경험했던 걸 말씀을 해드리면 외국 선수들은 시즌 시작 전에 여름에 합숙을 하면서 프로그램의 큰 틀을 한 번에 구상을 해놔요. 한 5일 정도 합숙하면서 하루에 6시간 정도 타면 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루에 6시간 이상씩. 그런데 이제 작품이라는 게 뭐 아름다움을 위한 것도 있지만 그 동작 하나하나가 참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 동작을 익히는데도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땠습니까? 아까 싱크로 피겨에는 점프가 많이는 안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글 피겨 선수들이 보여주는 화려한 기량을 싱크로 선수들도 많이 갖추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점프 연습을 하는데 예전에 전지훈련에 갔을 때 점프 성공률이 낮아서 그냥 반복을 수백 번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새벽에 아침 훈련에서 점프를 잘 못 뛰었는데 코치님이 오늘 밤 전까지 아이스링크에서 나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가셨는데 저는 장난인 줄 알았지만 선생님께서 진짜 가버리셔서 하루 종일 스케이트장에서 똑같은 점프를 연습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반복을 하고 나니까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새벽부터 밤까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점프를 하는 거잖아요. 한 동작을. 네. 전 머리가 울려서 못할 것 같은데 싱크로나이즈 스케이팅 선수 아까 청년기획단은 체력, 끈기, 유연성 이런 것들을 필요한 역량이라고 꼽았는데 실제 좀 현직에 계시는 김혜연 선수께서는 어떤 걸 좀 꼽으시겠어요? 약간 청년기획단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끈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 이 기술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다른 16명의 멤버들과 그런 합을 맞추다 보면 잘 안 될 때도 많고 답답하고 속상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고 친구들과 더 응원을 해서 같이 맞춰 나가려면 끈기가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새벽부터 밤까지 한 동작을 한다는 거는 보통 끈기로 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이제 이 피겨 스케이트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퍼포먼스를 겨루는 경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피겨 스케이트 이 종목을 우리가 이제 음반위의 군무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함께하는 선수들이 함께하는 종목이라서 지금 김명훈 코치님 말씀하신 저는 체력, 그러니까 기술을, 그러니까 끈기와 체력은 기본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16명이 같이 합을 맞춰야 되는 경기다 보니까 네. 서로 간의 소통과 배려 능력, 그러니까 눈을 맞춰가면서 하는 상대방이 좀 양보도 하고, 이런 그런 소통 공감 능력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 연마가 아주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김연아 선수나 좀 유명한 선수들의 어떤 훈련 모습이나 이런 것들만 봐도 얼마나 힘든지 또 얼마나 그게 고될지 많은 짐작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분명히 좀 보람도 느끼고 행복한 시간도 있겠지만 힘든 순간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힘들 때를 꼽는다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게 사실 정규 교과 과정만 따라가기도 힘든데 추가적으로 아침, 밤, 주말에 운동을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가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면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잠은 언제 자는 건가요? 네. 잠은 보통 학생들보다 더 줄여서 똑같은 시간에 자긴 하지만 네. 시간을 조금씩 줄이는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좀 체력적으로 힘들고 또 상당히 좀 예민한 시기가 고등학생인데 그럴 때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럴 때 저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많이 극복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좋아하는 운동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나면 대학교 가서도 원하는 공부랑 운동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하면서 많이 버텼고요. 또 싱크로를 하면서 만난 멘토분이 계신데 지금 미국에서 코치를 하고 계신 저의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네. 그 선생님께서도 어렸을 때 공부랑 운동을 같이 해서 그 분은 결국 미국 국가대표까지 하신 적이 있는 분이세요. 그 분이 저에게도 항상 힘든 상황이지만 한국에서 싱크로가 힘든 상황이지만 너가 원하는 운동이니까 열심히 하고 또 하는 학업도 열심히 하면 자신처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그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싱크로 피겨 스케이팅 선수분들은 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자, 운동 선수분들은 물론 본인도 가장 힘드시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분들도 여러 가지로 좀 힘이 많이 드실 것 같거든요. 가족분들이나 그렇죠? 좀 그분들은 어떻게 힘들었다 이런 표현을 좀 하셨나요? 어떻습니까? 힘들었다는 표현을 많이 하진 않지만 그래도 네. 생각을 해보면 제가 집에서 훈련하는 아이스링크가 굉장히 멀었거든요. 네. 자동차로 가도 1시간 조금 넘게 걸리는 훈련장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부모님께서 어머니 와. 아버지께서 항상 열심히 데려다 주시고 도와주신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동생은 자신이 조금 힘들다고 말을 하는 게 네. 부모님께서 피겨 선수를 하는 누나의 일정에 많이 맞추다 보니까 자신에게 신경 쓸 시간이 별로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요. 그 네. 부분에서는 조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그렇죠. 좀 많은 분들이 희생이 필요한 이제 직업이 운동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효은 선수 징크스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거 있나요? 대회를 할 때 스케이트 신잖아요. 네. 그때 끈이 잘 묶이는 날이 있어요. 끈이 잘 묶이고 그리고 끈을 다 묶었을 때 리본까지 묶었을 때 남는 끈의 길이가 제가 원하는 길이가 나오는 날이 있거든요. 한 번에. 그런 날은 좀 기분이 좋고 그런 게 제 징크스고 네. 딱히 다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조금 예민하신가 봐요. 그런 끈의 길이까지 딱 맞았을 때 기분이 딱 좋아지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 선수 이 빡빡한 훈련으로 저희가
익히 들어서 지금까지 좀 들어봤는데 만약에 좀 쉬는 날이 있거나 하루 좀 쉬게 된다면 어떤 걸 좀 해보고 싶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운동선수를 할 때 하루 쉬게 된다면 학교 친구들이랑 아이스링크에 놀러 가는 걸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코치님이 안 계시는 상황에서 친구들이랑 순전히 놀러 아이스링크에 오면 어떤 기분일까 궁금했었거든요. 아이스링크에 놀러 오신 일반인 분들께서 되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많이 봐서 저도 친구들이랑 쉬는 날이 생기면 그렇게 놀러 와보고 싶었어요. 예, 이게 매일 그 아이스링크에서 막 고된 시간만 보내고 힘든 시간만 보내니까 저는 근처에도 오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를 또 놀러 한번 와서 남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한번 지내보고 싶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자, 지금도 이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을 위해서 평소에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부분인가요? 학생들에게 스케이팅 기술을 가르쳐 줄 때 말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계속 연습을 하고 있고요. 또 잘 타는 싱글 피겨 선수들이나 싱크로 팀들 영상을 유튜브로 자주 찾아보고 있어요. 특히 스텝이라고 이제 스케이팅 기술들을 연결해서 만든 요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싱크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외워서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은 그 일반인들도 이런 스케이팅, 피겨 스케이팅에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네. 이 피겨 스케이팅이 좀 일반인들이 취미로도 할 수 있는 운동일까요? 그렇죠. 이제 뭐 아무리 대중화됐다고는 하긴 어렵긴 한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피겨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이 확산이 됐고 또 김연아 선수가 굉장히 그 몇 해에 걸쳐서 선전을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피겨란 어떤 종목인지 각인이 되긴 했는데 아직 대중화의 길은 조금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주변에 이제 아이스링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게 이제 뭐 자기 취미나 또 자기 이제 그 건강 관리를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니까 그 가까운 데를 찾아가지고 이제 먼저 조금 시작해 보면서 자기에게 맞는 패턴을 찾아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혜은 코치님 같은 경우는 선수로도 활동을 하고 코치로도 활동을 하시는데 이 둘 중에 좀 더 애정을 느끼는, 더 보람을 느끼는 것이 있다면 어느 쪽일까요? 지금은 코치로서의 삶에 더 만족을 하고 있어요. 오. 사실 피겨 싱크로를 직접 하는 것도 여전히 아주 좋아하고 또 코치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좋아해서 어떤 것이 더 좋다고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긴 한데요. 제가 직접 스케이트를 타보기도 하고 코치를 하기도 하면서 꿈이 생겼기 때문에 코치로서의 삶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함께 피겨 싱크로를 해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같이 한국에서 제일 잘 타는 정말 멋진 싱크로 팀을 만드는 게 제 꿈이기 때문에 코치로서의 삶이 더 만족스럽고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좀 가르치는 입장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좀 아이들, 제자들을 가르칠 때 가장 좀 포커스를 두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그걸 직접 그 아이들이 몸으로 해볼 때까지 확인해 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먼저 너 뭐뭐 해, 어떻게 해 이렇게 말만 해주는 거는 코치나 선수 입장에서 둘 다 에너지 소비만 되고 결국에 성장하지 못하거든요. 어떤 조언을 해준 다음에 선수는 그걸 꼭 시도하는 노력을 해야 될 거고 코치는 그 노력을 확인까지 해줘야 발전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 간의 신뢰와 노력이 바탕이 된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 선수를 꿈꾸는 분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싱크로 피겨 선수를 꿈꾸는 분들은 어려워하지 말고 우리나라에 현재 있는 팀들에게 연락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스케이트를 혼자 타다가 여러 명이 타게 되면 어색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연습을 통해서 각 요소를 맞추고 칼 군무를 만들다 보면 어떤 운동보다 성취감도 있고 팀원들과 연대감도 가질 수 있거든요. 정말 매력 있는 스포츠니까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보시기도 하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싱크로나이즈드 피겨 스케이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취준생분들을 위해서 귀한 시간 내주신 김혜은 코치님 그리고 최수연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